투자적인 거 말고 네. 아예 그냥 실거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내가 지방에 있고 네. 여기에서 내가 삶의 터전이나 직장이 있는데 오히려 내가 이럴 때 내가 좀 싸게 내 집 마련하자. 자, 그래서 내 집 마련해서 오히려 차라리 그런 물건을 좀 가격 조정해가지고 내가 매수를 하고 나중에 자녀 교육이라든지 노후 대비용으로 서울 수도권에 하나 사두는 거예요. 세를 끼고. 그럼 딱 2주택까지는 그래도 내가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취득세도 피할 수 있고 비조정만 사면. 그리고 보유세도 정 불안하시면은 각각 단독으로 가면 돼요. 지방은 남편, 서울은 아내. 그러면은 1주택자한테는 종부세 그냥 9억 들어가고 딱히 들어가는 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 현재 지금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분양 그리고 거래 절벽 이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 좀 부동산 투자를 지방으로 들어가는 게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뭐 제가 이제 지방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그걸 좀 전제로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대부분 분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하거나 더 모르지 않을까요? 그러시겠죠. 그렇게 본다면 네. 굳이 위험한 데를 갈 필요가 있을까? 물론 지방 가서도 지금도 계속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소위 그분들은 선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수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조금 안전하게 가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아무리 내가 전반적인 이런 거를 다 꿰뚫고 한다 그래도 이게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비구름이 다 덮여 있어요. 맞죠? 그럼 네. 다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거기서 비가 안 오는 곳을 찾아서 우산을 안 가져가겠다.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지방에는 아주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 네. 매도자가 그래 내가 이거 어떻게든 좀 팔 매수자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잘못하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조금 미안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네. 그럼 좀 철저하게 좀 준비하고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오히려 차라리 투자적인 거 말고 네. 아예 그냥 실거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내가 지방에 있고 네. 여기에서 내가 삶의 터전이나 직장이 있는데 오히려 내가 이럴 때 내가 좀 싸게 매수를 하자.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내 집 삼는 마련하자.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내 집 마련해서 오히려 차라리 그런 물건을 좀 가격 조정을 해가지고 내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혹시 모르니까 네. 나중에 자녀 교육이라든지 노후 대비용으로 서울 수도권에 하나 사두는 거예요. 세를 끼고. 그럼 딱 2주택까지는 그래도 내가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취득세도 피할 수 있고 비조정만 사면. 그리고 보유세도 정 불안하시면은 각각 단독으로 가면 돼요. 지방은 남편, 그리고 아내는 서울은 아내. 그러면은 1주택자한테는 종부세 그냥 9억 들어가고 딱히 들어가는 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나중에 양도세에서는 조금 손해 보지만, 근데 그게 마음 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다가 그냥 쭉 지내다가 한 10년 지났어요. 지방이 5억 오르고 서울이 뭐 한 7억 올랐어요. 그러면 지방 팔고 세금 내면 돼요. 한 1억 5천 정도. 그동안 내가 잘 지냈잖아요. 그리고 서울은 하나잖아요. 네. 비과세 돼요. 그런 용도로만 해보겠죠. 근데 내가 반대로 서울에 내가 집이 있어요. 네. 근데 투자용으로 내가 산다는 거지. 그러면 지방도 비조정이고 서울도 비조정이란 말이지. 어딜 살까요? 서울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사람 심리예요. 네, 근데 네. 그걸 내가 굳이 어렵게 바늘 구멍을 찾아서 들어가겠다 하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네. 이제 앞에서도 잠깐 저희가 네. 이야기를 했지만 조기 대선 후에 네. 대통령실을 이제 세종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나오면서 네. 세종 부동산이 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종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던 지역인데요. 이 새로운 소식 때문에 세종 부동산에 좀 온기가 불어넣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세종이 가장 몇 년 전에 하락폭이 컸던 거는 네. 그 전에 상승폭이 제일 커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세종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특별 수도니까 네. 행정 수도니까 그래서 좋게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실거주로 세종을 접근하시고 그 외 나머지 투자는 서울 수도권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근데 뭐 자금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차라리 실거주에서 만족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실거주 세종은 임차로 있다가 나중에 서울 수도권에 하나 사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뭐 최근에는 정말 그 대통령실 이전 그 이슈가 맞물려 가지고 정말 뭐 금매 다 소진되고 중개사분들 바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많이 올랐나요? 네, 이제 급매물이 다 사라졌으니까 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호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그 호가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매수자가 응답을 하면 그게 이제 시세로 굳는 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메커니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여러분들이 굳이 그걸 내가 사서 할 필요는 없을 수 있잖아요. 다만 나는 오래 가져가고 실거주다 그러신 분들은 좀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지금 네. 좀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이실까요? 일단 서울을 빼고 네, 서울 빼고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서울 빼면 경기, 인천 남잖아요. 네. 저는 작년부터 계속 과천을 이야기를 했어요. 과천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뭐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저희 그 단톡방을 어쨌든 좀 말하면 좀 체크하고 좀 보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다고 제가 막 대놓고 찍고 막 그러진 않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딱 서울 생각하면 서울만 딱 봐요, 행정구역을. 근데 서울과 거의 비슷한 지역이 예를 들어서 과천이 있고 광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광명은 지금 사실 좀 많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저는 약간 좀 서쪽이라는 것도 많이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과천은 너무 좋은 지역이고 뭐 거의 뭐 준 서울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도시가 균질하잖아요. 맞습니다. 비슷해. 네. 그게 평지에다가 되게 커요. 그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리고 교육열도 높고 그래서 그런 데는 좀 길게 보신다면 저는 지금 사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수익률은 물론 약간 포기해야 되겠지만 이거 얘기 나올 때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네. 22년도에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19년부터 계속 사라 그랬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찍어준 데가 찍어줬다고. 네. 2019년에 제가 반포를 찍었어요. 아리팍도 8억이면 갭 그때는 8억이면 갭 살 수 있었어요. 네. 지금 한 30억 되죠. 사라고 했거든요. 안 사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서판교, 뭐 분당 뭐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안 사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과천이 나오고 나서 아니 그 집값이 떨어졌을 때 자기가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본 데가 잠실이었어요. 잘 봤다. 잠실 지금 사면 괜찮다. 그때 17억, 18억 정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버거워가지고 이제 과천을 간 거예요. 이 친구가 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있던 집도 안양 평촌이 아니라 그냥 안양을 간 거예요. 그 산 있는 언덕에 네. 환장하겠어요. 근데 대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팔고 비과세를 받고 이렇게 세를 끼고 좀 사놔라. 과천은 실거주도 좋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 레미안 슈르를 봤어요. 이 슈르가 대단주고 거래 잘 되니까 네. 좋았는데 이제 옆에 뭐 큰 도로도 옆에 있고 하니까 야 너는 슈르보다는 이제 가격이 좀 약간 높다 한 거예요. 야 너 슈르도 좋은데 저 뒤에 있는 넌 산을 좋아하니까 에코팰리스가 괜찮을 것 같다. 물론 오래됐지만 네. 나름 이게 그 의미가 있는 아파트고 조경도 예쁘고 12억 5천이었는데 12억이 되면 산다는 거예요. 가지고 야 이건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건 가격을 좀 조정하고 좀 하면 복비도 좀 깎고 하면 돼. 한 1, 2천은 어떻게 할 수 있어. 해봐. 근데 12억이 아니라서 안 산다는 거예요. 갖고 그 이제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만났어요. 여기 강남에서. 하지만 17억, 18억 정도 하죠. 그분은 결국 어디를 사셨나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거기 계세요? 예. 그래서 지금도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 말 다 해줬고 막 뭘. 좀 안타깝습니다 진짜.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이 지금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네, 네. 앞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걸 역으로 물어볼게요. 강남 압구정과 서초 반포가 더 오를까 안 오를까요? 오르죠. 걔가 오르면 과천은 가죠. 예. 걔가 오르면 상방이 뚫리면.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가 세를 끼고 사둘 거냐? 그럼 이제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수익률이 안 나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년, 10년을 그냥 보고 하라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처음부터 살 때 지금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여기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 저 과천에 아파트 없습니다. 뭐 다른 물건은 있는데 그건 주거용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방에서는 그래도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 여기 두 개 외에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물론 이제 작년에 전주 같은 경우는 좀 나쁘지 않았어요. 거래도 좀 되고 가격도 지방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조금 올랐고 그리고 이제 뭐 천안 아산 이쪽은 워낙 이제 계속 접근성이 좋아서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지방에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대구 수성구와 부산 해운대 딱 명확한 특징이 있는 곳 대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해운대 오션뷰 그리고 수성구의 그 학군 그 미친 학군 진짜 거기 아시죠? 서울대 붙으면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네. 재밌어요. 네. GTX, 기업이전, 산업단지 등 개발 호재로 앞으로 좀 천지개벽할 동네를 좀 주목할 만한 곳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용인시 원산면 일대 그 반도체
네. 반세권이라고 하죠. 예. 요즘 좀 삼성의 분위기가 네. 안 좋아서. 그래도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워낙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고 들썩이고 있으니까 네. 좀 그거를 좀 보시면서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고 아니면 GTX-A가 뚫렸던 경기 북부 네. 이제 경기 남부하고 경기 북부는 좀 다르죠. 네. 남부는 SRT 노선이랑 같이 쓰다 보니까 배차 간격도 길고 그런데 북부는 그렇지 않다. 완전 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게 있는데 아직은 횡해요. 그 역 주변도. 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인프라가 갖춰질 것 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마곡 R&D도 이제 좀 좋게 보고는 있는데 이게 좀 확실히 이게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보다는 동쪽이 더 많아요, 그렇죠. 뭔가. 네. 예. 그래서 그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얼마 전에 발표한 데 있잖아요. 발표했었잖아요. 그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하겠다. 네네네. 이건 정말 반포를 위한 아이씨 이 자식들 좋겠어. 특히 이제 구반포 아니라 신반포를 이제 위한 그런 정책인데 그러면 이제 야 그럼 내가 반포 비싼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도 못 사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퍼져나갈 때를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반포가 더 좋아지면 과천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이게 그런 식으로 따지자는 네. 거죠. 그리고 과천이 올라가면 옆에 안양, 평촌 또 가요. 인덕원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렇게 연쇄적으로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은 뭐 수도권 외곽 아니면 지방 광역시 어떤 게 더 나을 거라고 보세요? 뭐 답은 이미 나온 것 같은데 수도권 외곽. 그게 나올 것 네. 같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뭐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랑 수도권 외곽이랑 붙으면은 좀 뭔가 고민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야 저라면 그래도 수도권 외곽이 낫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워낙 규제들 때문에 상황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자 분들이 좀 들어가기 좋은 지역이나 전략이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저는 이거를 약간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액 투자를 했을 때 좋은 지역이 아니고 네. 말 그대로 소액 투자 해가지고 특히 단타를 친다면 이제 개인 매매 사업자인데 개인 매매 사업자로 한정을 한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매수할 때부터 내가 이득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지역이라면은 나는 지역은 상관없다. 이제 오히려 이제 역발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오신 분은 이제 지역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수도권 아파트였는데 이게 로얄동 로얄층 물건을 네. 거의 1층 가격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얄동 로얄층 가격에서 1,000만 원 정도만 깎아주면은 팔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역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내가 지역을 본다는 거는 내가 사놓고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시세 차익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세 차익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곧바로 매매 차익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수익형으로 갈 거냐, 이제 완전 전략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사놓고 기다리는 시세 차익형은 좀 한정되어 있다. 네. 그래서 좀 힘들어 보이고 차라리 내가 곧바로 사면서 이득을 취하는 매매 사업자로 간다면은 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경공매 결합시켜야죠. 그래서 그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관련된 사업자 그리고 세금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대충 사시면 안 돼요. 2025년, 26년을 기준으로 지방 부동산이 좀 반등할 수 있는,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면 언제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좀 규제 그 완화 어떤 대책으로 살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감면주택 같은 거 정말 주택수 다 빼버리고 그런데 지금 뭐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이 다주택자들이 지방을 샀을 때 뭐 주택수를 제외한다. 근데 되게 뭐 지금 나와 있는 거 지방 준공업 미분양 혜택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뭔가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지방 준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도 1주택자가 지방을 사야지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한정적이야.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지방을 좀 뭔가 풀어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확 못 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풀려면 확실하게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감면주택처럼 주택수 아예 그냥 제외하는 거. 그런데 그때랑 지금 다른 게 뭐냐면 취득세 주택수가 있어요. 이게 또 완전 폭탄이야. 그래서 과거의 감면주택은 양도세 주택수 제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할 때 취득세까지 꼭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혜택을 줘야지 사람들이 움직일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규제 완화가 된다면 지방부터 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를 좀 봤을 때 정말 괜찮은 혜택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지방에서도 이제 대장 위주로
매수하셔야 되겠죠. 또 거기서 또 틈새를 노린다고 또 뭐 저평가 뭐 가성비 이런 거 하시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든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좋은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이 나오면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역으로 이렇게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정부에서 지방 관련된 규제가 완화책이 나왔을 때 별로 응답이 없었잖아요. 네. 제대로 젠 완화책이 아니라서 그래요. 할 줄은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지금 같은 정책보다는 좀 더 획기적인 좀 그럼요. 정책이 나와야 이게 좀 네. 풀릴 거라고 보시고 네. 또 지역에서도 중요한 건 입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틈새 가성비 하지 마십시오. 네. 네. 그럼 대표님 앞으로 네. 이렇게 서울과 지방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아니면 네. 또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갭매우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벌어지는 게 더 크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벌어진 게 100이었다. 네. 근데 갭매우기가 뭐 80, 90까지 갔다고 치면은 지금은 벌어지는 게 100이면 갭매우기가 한 50 될까? 왜 그러냐면 이게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래요. 취득세 중과가 정말 모든 그 이 양극화의 원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보세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주택을 사는데 그냥 1에서 3%였잖아요. 이것도 박근혜 정부 때 내린 건데 보통 부동산은 다 4%란 말이에요. 취득세가. 근데 주택은 1에서 3%로 내려줘가지고 6억이야 1 그리고 9억 넘으면 3 이렇게 갔는데 지방마다 그 순위가 서열이 있어요. 서울 수도권 이렇게 서열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이 100이다. 그러면은 옆에 이제 서초는 뭐 95다. 그리고 그 옆에 뭐 송파는 뭐 80, 90이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갭매우기 키 맞추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울 강남이 여기가 100인데 지방 광역시가 예를 들어 70 정도다. 근데 얘가 갑자기 50으로 되어 있다. 이거 너무 봐도 싼 거잖아요. 물론 이제 강남이 더 내려올 수도 있는데 앞에 있는 녀석들이 쭉쭉쭉 키를 맞춰 있다면 이건 얘가 저평가라는 거예요. 지방 50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0을 사서 70까지는 안 가도 60, 10만 먹고 내가 나오겠다 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취득세가 중과가 들어가 버리니까 수익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계속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되는 거죠. 그게 벌써 지금 5년 가까이 돼요. 20년 8월 달에 개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걸 잊혀져 버려요.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이게 100에서 원래 80을 가던 녀석인데 100에서 이제 50, 60이 이제 굳어져 버리는 거죠. 이해되죠? 네. 이게 회복이 될까요? 뭐랑 비슷하냐면 과거에 70년대, 80년대는 지방 거점 대학 있잖아요.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커트라인 높았어요. 갭매우기가 됐다고요. 자, 지금 메꿔집니까 지금? 의대 빼고? 안 되잖아요. 네. 모든 어떤 인프라나 그런 게 서울 수도권으로 다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 네. 근데 이거는 좀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지방을 어떤 게 살리기 위한 그런 대책이 노력이 나와야 좀 되지 않을까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기 싶습니다. 일자리가 많아야죠. 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매도 사례를 보면 너무 이게 세금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뭐 이거 팔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계약서를 쓰거나 계약금 받아버리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갖고 있는 2개를 팔고 고가주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매수자가 이제 계좌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매도 계좌 딱 오픈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해가지고 급하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분 4억 났어요. 4억. 네, 4억 날라갈 뻔했거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한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토호제 잠깐 풀렸을 때 한 35일 정도 박앤세일 열렸잖아요. 그때 막 엄청 막 샀잖아요. 사람들. 저는 그때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뒤에서 저는 뒷짐지고 보고 있었는데 뭐 어떤 생각했냐면 저거 다 세금이다 저거. 살 땐 좋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 세팅을 안 해놓은 거예요. 저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했거나 뭐 서류를 챙겨야 되는데 안 챙겼거나 아니면 자금 출처 제대로 안 해가지고 세무조사 받거나 그런 게 왕왕 있기 때문에 좀 급하시게 금매를 잡고 이런 것도 좋은데 꼭 사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하시는 게 좋고 특히 비과세 받으시려는 분들은 비과세 금액이 크면 클수록 꼭 세무사님 2명, 3명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상담 받고 신고 대행까지 오케이 딱 되면 그때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게 번거롭기도 하고 돈도 들어가지만 돈 백 정도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잘못해가지고 10억 중에 7억 날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 여기는 억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꼭 조심하시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안타깝고 나중에 고생해서 번 자산을 세금으로 뜯길 수 있으니까 잘 방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많이 하시고 싶겠지만 지금은 잘하는 거에 집중하셔서 뭔가 수익을 내는 거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약간 어줍지 않게 제가 말씀드리면 본인 스스로와 남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계속 그거를 꾸준히 하신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